파트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공항에서 구축하고 있는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 어떤 거고 어떤 식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랑 지금 두 번째 섹션에서는 불법 드론 탐지 장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은 다들 잘 아시다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은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첫 번째는 탐지. 이 탐지는 말 그대로 드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앞서서 학생분들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 각각의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고 장점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탐지 장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특정 레이더라는 장비 하나만 도입하다기보다는 RF 스캐너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도입을 해서 탐지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는 형태의 탐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단계를 탐지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별 단계에서는 레이더,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레이더가 탐지하는 것들은 꼭 드론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조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항공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식별하는 단계로서 들어갔지만, 요즘에 근래에서 나온 식별 단계는 이 단순히 탐지된 장비, 탐지체가 드론인지 아닌지 뿐만 아니라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승인받은 드론인지 아닌 드론인지 이런 PR 식별의 단계까지 여겨지는 단계로 지금 조금 더 올라왔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력화라고도 얘기하지만 이제 대응이라고 저는 표기를 했고요. 대응이라는 단계를 이렇게 제가 나눠서 표현을 했던 이유는実質적으로 무력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조종자를 통해서 드론을 착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대응하는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무력화라는 단어를 쓰면 너무 좁은 의미로 될 것 같아서 이제 대응 단계, 그래서 탐지, 식별, 대응이 3단계로 나눠지는 게 공항의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공항에서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 탐지 장비를 구축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느 수준까지 드론을 탐지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모든 걸 다 탐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걸 다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탐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 수준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탐지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론하고 항공기랑 조류랑 부딪혔을 때도 약간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저희 일체의 차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항공기랑 조류랑 충돌을 했을 때 어느 때 항공기에 뭔가 피해가 발생하나 이렇게 통계낸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차관을 줘서 드론도 동일하게 운동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고 조류도 마찬가지라서 이 동일한 운동 에너지를 갖는 드론까지는 그래도 공항 안전을 위해서는 꼭 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 보시면 매빅 프로 정도에 되는 드론까지는 탐지를 해야지 어느 정도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결론을 냈고요. 상단에 있는 것들은 그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의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앞서 나왔던 그런 탐지 장비로 구성을 했고 어떠한 장비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더, RF 스캐너, EOI 크게 시스템 구성 3개의 장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이더는 RCS라는 레이더가 바라보고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RCS 0.01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팬텀4에 되는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되는 드론을 탐지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RF 스캐너라는 장비가 조금 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RF 스캐너라는 장비는 드론이 대부분 자기가 조종을 하면서 드론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통신 신호를 분석해서 드론이 실질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는 장비를 저희가 RF 스캐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OIR 카메라라는 장비는 말 그대로 EO는 광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IR은 열영상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탐지한 레이더랑 스캐너가 탐지한 장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라봤을 때 드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드론에 뭔가 탑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식별 단계에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현황 관련해서 하기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공항 주변에서는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부분 다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운영 현황 파트에 이 공항 주변에서는 어디선 드론을 띄우면 안 된다는 데 대한 간략한 설명 자료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 항공안전법에 보면은 항공안전법에서는 유인항공기능이 쭉 많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그 법적 장에 보면 공항 표점 중심으로부터 3km 내의 지역 같은 경우는 비행승인 제외 범위라고 해서 여기 내에서는 드론을 승인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수가 많아서 많이 스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미 자료가 있고 보시고 아실 만한 내용들이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고요.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까지도 위협 사례들이 공항이나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례는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한 해에 거의 3자릿수 이상의 불법 드론 탐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경찰들이 이렇게 또는 지방항통에서 자퇴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탐지를 하고 나서 그 수의 한 반수 정도 되는 수만이 일단 조종자를 신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신원을 확보했으면 다시 그 수에서 반수 정도 되는 수만 이제 과태료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뭔가 그 증거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분들이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 영국, 베네수엘라 정도를 강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많이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히스로공항이나 배트윅에서 큰일이 있었고 일본은 총리 관저에 드론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거버넌스라든지 법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천천히 하지만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사실 2019년에 기획을 해서 2021년부터 드론 대응을 위한 국가 R&D를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21년이기 때문에 북한 무인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드론에 대한 이슈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사실 부처를 설득하고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내용에 많은 요청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나왔던 얘기와 마찬가지로 탐지 식별 장비에 레이더나 카메라나 스캐너가 모두 다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력화 장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운용자가 편리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통합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저희가 좀 제안을 이제 해서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드론캅이라는 개념입니다. 저희 사업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공항과 원전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국가주요 시설 중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 유일한 이제 시설입니다. 공항은 9.3, 원전은 18.5km죠. 근데 예를 들어서 원전 18.5km에서 반경 이제 3km 정도 볼 수 있는, 3-4km 정도 볼 수 있는 RF 스캐너나 레이더로 탐지를 한다면 18.5km의 반경에서 불과 3%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97%는 다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드론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머지 음영 지역을 순찰하겠다, 그리고 대응도 하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 상단에 순찰 드론캅이 대응을 이제 탐지 식별을 하고 이제 라이브 포렌식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일련의 정보를 빼내면 저희가 또 원천 기술, 지능형 무력화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앞서 발표에서 나온 RF 스푸핑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제어권을 탈취해서 이제 공항이나 원전에서 안전하게 이 드론을 제어권을 내가 탈취해서 직접 조종해서 안착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술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내용들이 모두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무 장비가 다 소형화, 경량화해서 탑재되어 있고 공중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지상 장비가 중심에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들을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대응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정청, 검찰청 다 부처가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사고조사, 포렌식 내용들은 경찰청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포럼에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얘기할 게 이제 법제도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과제에서 420억이라는 그 큰 예산 중에 기술 개발 내용 외에도 이 제도 개선이라는 부분이 특이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 신기술이 과연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떤 허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만약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언 드리는 정도까지만 사실은 이제 과업이 목표 잡혔었는데 최근에 이슈라이징이 많이 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기술 개발보다 또 많이 어려운 이제 공돌이들한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이제 각 항목별로 항공 관련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기, 개인정보, 통신, 의학, 환경, 형법, 위법 너무나도 다양한 법들이 산재되어 있었고요. 앞서 발표와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로 이제 무력화까지 이어지려면 정말 손댈 부분들이 많고 각 시설별로 다 다르고 이제 군과 국정원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같이 융합되려면 너무 모여야 할 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의 경우 무력화까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모여야 한다고 하면 국가기관만 10개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한수원이나 이런 이제 정부기관이 아닌 그런 이제 직접적인 관련된 기관들이 모이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일원화된 특별법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그런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좌측에 있는 표는 지리적인 범위, 우측에 있는 표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서 어떤 법들이 또 걸리는지 각 기관별로 어떤 법들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처음에는 조금 만들었었는데 개정안을 만들고 이제 뭐 의원실이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먼저 사실 제정안을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입니다. 그 사각형 박스 안에 있는 게 정부청사인데 이 호수공원 이용다리는 드론들이 많이 뜨는 위치입니다. 세종시의 정부청사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정부청사여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고요. 여기 웃기게도 대전시에 있는 저희 원자력 연구원 안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데요. 그 연구용 원자로 때문에 반경 18.5km가 상용 원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연구용 원자로에서부터 반경 18.5km 안에 세종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고 이것 때문에 대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민원들이 수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국무조정실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트라 센터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셨고 비행금지 구역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전시에 있는 드론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몇 년째 지금 이어져 있고 있는데 사실 좀 답보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비행금지 구역이 애초에 왜 설정됐느냐, 옛날 미국 9.11 테러 때 그 사건을 계기로 설정됐죠. 미국의 사정에 맞춰서 항공에 맞춰서 설정된 건데 이거를 소형 드론에 맞춰서 적용한다.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낡은 제도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없는 기타 국가중요시설, 기타가 아니죠. 원전과 공항을 뺀 나머지 국가중요시설은 이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청사에 계신 이제 행안부의 이 담당자분들께서 우리가 안티드론 장비를 올해 도입을 하는데 근데 어디까지 대응해야죠?
이런 질문에서 답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정부 부처에서나 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거버넌스가 있어서 이렇게 딱 내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빽빽하게 민가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무력화를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과 상황이 비슷해요. 여기서도 그럼 제모 방사할 수 있느냐? 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전에서도 제모가 들어가 있지만 원전 안에서 원전의 바운더리 안에 드론이 들어와야 그 시설 사용자가 제모를 사용할 수 있고, 원전 바운더리 또는 그 500m 바깥으로 나가면 군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드론이 과연 그 바운더리를 딱딱 지켜서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촬영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바운더리 바깥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럼 누가 무력화할 것이냐?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평상시에 그 운용자 관점에서 건드려야 할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업이 이제 공항에서나 원자력 시설에서 실증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드론 포렌식이 있는데 요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드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고조사까지 이어지려면 이제 수사 체계의 그 포렌식 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증거들이 이제 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이 파일이 보존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일이 법원에 오기까지 이게 원본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거야? 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기술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사 체계에 반영돼야 되고, 그래서 드론 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법적인 부분, 경찰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가만히 돼야 되고, 이게 약간 좀 낯설으신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드론 포렌식 도구를 창의공항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거기서는 지금 공항에서 제모를 사용합니다. RF 제모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아이카오 기준에 다 맞춰서 사용을 하도록 좀 설치를 해놨고 운영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R&D 관련 부분, 장비 운용, 현장 대응,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그 거버넌스 아래에서의 이제 수정되어야 할, 또는 재현되어야 할, 개정되어야 할, 검토되어야 할 법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 산재되어 있다, 모여야 한다. 근데 그 모임을 가질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중앙통합방위 회의에서 제가 당시에는 이제 권한 대행이셨죠. 그 대행께 제언드렸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드론 위협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론 사실 이슈라이징이 된 게 전쟁과 북한 무인기인데 사실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정익 위주의 북한 무인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JI 같은 상용 드론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국가중요시설에서 모두가 500개 국가중요시설에서 이걸 다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설에서 군 작전 범위에 따라서 중요 지점, 군 장비까지 도입돼야 하는 수준의 위협을 구분해야 하고, 그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대응해야 하는 범위 외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 도련에 맞춰서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 원전의 경우 국가기관만 10군데가 넘게 모여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가 있죠. 국정원 청사를 촬영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처벌에 굉장히 곤란했었고요. 실제로 그때 경호처에서 계셨던 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때 당시 국정원 청사 촬영했던 중국인을 경찰이 추궁해서 잡았으면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서초구에 있는 아무 범범범이 들어가서 나 억울하게 이거 잡혀갔다, 경찰한테 뭐 잡혀갔는데 뭐 나는 이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면은 그 경찰 그 중국인을 잡아가려고 했던 경찰이 오히려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은 특히 국가 기관에서 많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 제도 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자료에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과방위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고요. 이제 제정안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뭐 개정해서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너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정안을 좀 빨리 시도를 했었고 11월 말까지 후속을 실제로 시도를 했었다가 이제 작년과 이제 올해 초에 모종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분은 멈춰 있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정보위원실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좀 검토 중에 계시고, 이제 간단하게 개정안 같은 경우도 사실 당장 필요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공항시설법에 초경량 비행장치 대응에 대해서 그 승인을 받은 드론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여기 공항시설법에 잠깐 읽어드리면 초경량 비행장치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해당 비행장치를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앞서의 문장이 승인을 받은 드론이에요. 근데 사실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도 당연히 있잖아요. 아까도 여기 퍼센티지가 나왔듯이. 그래서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개정안도 있겠지만 이제 제정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법제연구원 통해서 제정안을 만들었었고, 여기에서는 기존의 법을 분석하고 이제 당장 일본에서도 이렇게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법제도를 최근에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해외 사례, 그리고 법의 목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북 의선 앞에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과 업계에서 최초로 드론에 드론을 하게 됐는데, 이건 안에서 뭐 항공원 내 드론을 들어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서비스 기본 시장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진행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회사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결혼식 때 제가 함을 지고 사회를 갔어요. 이렇게 돼서 34년간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되도록 항공과 그리고 또 국가과 다양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년 동안 엔티 드론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엔티 드론은 이 훈련이 아무 데서 나올 수 있는 게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에 있어보니까 대한민국에 말이죠. 엔티 드론 훈련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나온 공기사에 자명을 가지고 5년 동안 뛰어가지고 의성 지역에 의성 국가 엔티 드론 훈련장은 이제 세계 기관이 합해가지고 지정이 됐고, 비협하면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엔티 드론들은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지만 의뢰할 수 있는 숨통을 되게 만들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의성군, 삿포로 유명하시겠지만 만원도 유명하겠지만 의성군이 전 세계 글로벌하게 요 지역은 대한민국 엔티 드론, 아니 글로벌하게 엔티 드론이 메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400만 평 땅도 내놨어요. 그래서 크게 합쳐져서 추진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중단장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제가 엔티 드론을 했는데, 제가 최고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회만 갖다 해보고 지금 토론은 이제 느낄 건데, 좀 시간 협력이 너무 늦었고, 오늘 오신 분이 전국에서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제가 장담할 때 드론 엔티 분야 최고의 근자입니다. 이른적 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기준은 뭐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실무적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그 일을 실력자를 모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왜? 이런 분들이 모시기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아쉬운 게 그렇고, 또 이분들 일찍 있으면 빨려야 되고, 또 하나 또 뭐냐면 우리 회장님께서 요청해가지고 밖에 이제 간이식으로 엔티 드론 장비 한 8개체를 초청해놨거든요. 근데 이 바람도 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적 업체들입니다. 스케줄을 바쁘고 제 장비 하나 가져오는데 또 맞춰야 되는데 어렵게 시간을 맞춰왔는데 내가 3시 반에서 4시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3시 45분 이게 되게 바쁘니까
걔도 오셨으니까 우리 빨리 끝나고 샥샥 끝나고 엔티드로 오늘 공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일자리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난 끝나서 브레이크 타임에 짧더라도 한번 저희들 전시 투어 같이 하시면서 한번 업체랑 공감도 있으시고 그렇게 한번 왔으니까 세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앞에 끝내고 앞에 두 분 토론 아주 그 PPT 그 자료만도 좀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었고 제가 주제로 뭐 꺼내서 토론하기보다는 각각의 패널들이 나왔으니까 좀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자에 대한 주제도 좋고 나름대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몇 분 정도 할 거예요. 개인당 시간에 짧게 해서 단장님께서 짧게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자꾸 제 역시 같아서 끝나와서 우리 박진기한테 또 질문 받아 돌아오고 싶은데 저 앞에서 두 분 하셨고 시간을 봐가지고 제가 4시 반까지 끝낼까요? 어떻게 누구 넣나? 이렇게 하나 4시 20분? 시간 정확하게 4시 20분 4시 20분까지 저희들이 포인트 있게 알차게 이렇게 한번 토론을 끝내고 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거하고 이제 순서대로 우리 김도희 선거부터 한번 오늘 시작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방기술 품질원 표준연구실에서 민군 급여 표준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일단 제 그 토론문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지금 책자에 다 인쇄가 되어 있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표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티드론 표준화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제가 되는 게 아닌지 이걸로 해서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이 저희가 되는 건 아닌지를 우려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저희가 시험평가 절차나 그 안티드론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시험평가에 대한 표준화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제품에 대한 것은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에 대한 것도 표준화를 진행을 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저희가 시험평가 절차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 기술 개발이 저해가 된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맞추려고 오히려 기술 개발에 촉진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또 몇 년간 연구를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게 표준화가 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지 마시라는 것을 저희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을 할 때 저희 표준을 통해서 또 다른 구매 요구서나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업체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 이 토론문의 중간중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법적인 내용이나 앞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거버넌스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 표준화 과제가 진행이 될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하신다. 그럼 우리 질문은 나중에 해가지고 받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정님. 네, 안녕하세요. 광공학부에서 전력발전 과장하고 있는 정성순 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했던 얘기고요. 최근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25년째 공중에 토다니고 잡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2년 12월 26일에 들어왔던 드론을 최초로 탐지했던 그 레이더를 만드는 사업 관리를 했었고요. 성취한 레이더. 그리고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타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전 세계에서 최초 전력화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 대공무에 대한 사업 관리, 그리고 대공부라든지 미스
그런 걸 개발하는 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신규 소유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협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축사에서 신상균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던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의 방안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떤 법적 문의까지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진행 관계상 여기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향후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토론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같이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요.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1239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날입니다.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1239일이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엄청나게 고도화됐고요. 이걸 막아야 되는 대드론 기술도 엄청나게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순의 관계죠. 시각 관계처럼 되고 있는데요.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때 이것만 운영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해년도에 가장 많이 운용됐던 대표적인 드론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전문가시니까 아실 텐데요. 점점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뒤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쨍어만으로는 대응을 모두 다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큰 문제는 개전 초에는 이제 군부대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에너지 시설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해서 민심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전력 같은 것도 생산하지 못하게 해서 무기 또한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식의 다양한 전쟁 시동 능력을 와해하는 그런 드론 공격들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북한이 참전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기술과 그 무기 체계들이 지금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바로 붙어있죠. 근데 드론의 특성상 너무 짧은 시간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단위 작전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군뿐만 아니고 앞에 발제자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원전, 공항 등 여러 국가 중요시설, 우리나라를 보니까 국가 군사 중요시설 다 보면 12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각 등급별로 지금 대드론 체계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계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잼어 위주로 이제 대드론 체계를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잼어는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면에서 제한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는 모두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자들이 오해하시다가 요즘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앞에 발제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습에서 그런데 RF 스캐너 만능이 아니거든요. 도심 지역에서 운용하기도 어렵고요. 계획에 웨이포인트 찍어서 들어오면 그것도 막기 힘들고요. 그리고 우선 주파수 사용하지 않는 광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들을 또 활용하게 되면 RF 스캐너뿐만 아니라 잼으로 대응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정부 주요 부처에 있는 곳에 대드론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계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탐지수단은 RF 센서를 가지고 일단은 하지만 비용을 고려해서 2단계, 3단계에서 레이더라든지 영상 장비, 그 다음에 더 새롭게 나온 최근에는 마이크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레이더라든지 음향 센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멀티 센싱하는 도록 하고요. 통제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아지고 있고요. 공격할 수 있는 드론들의 양이. 그리고 초단위 작전을 하게 되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AI를 적용한 지휘통제 체계. 그리고 이것들이 인간군이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매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타격 체계 또한 잼어뿐만 아니고 기타 더 좋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는 획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낮은 수준의 물리적 타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 드론, 호액 드론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충파 드론이라고 해서 드론이 날아가서 드론을 그냥 충돌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론이 드론을 박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향후에 단계적으로 노도화해서 소프트킬뿐만 아니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이중도덕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혼자 다 하려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군부대라든지 인접해 있는 타 중용시설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면 네트워크를 해서 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과는 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하고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합방위 협의회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 제가 어디 가면 되냐면 칭찬처럼 말씀드리는 인천공항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레이저 대공무기 하드킬 장비가 배치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초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인천공항에서 노력하시고 지자체, 그다음에 통합방위 협의회 이런 정상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지원 요청하시고 그것이 차곡차곡 군부대를 통해서 상급부대까지 올라가서 소유로 발휘 됐습니다. 시기나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기타 공항이라든지 국가중요시설들에도 군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드킬 무기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거기 보시면 앞에 발제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요. 운용자들도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식별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시험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파법하고 일부 항공시설법 등에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면책조항이나 구성권이 아직 부족합니다. 예, 다른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좀 더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항목까지 제가 정원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던 우크라이나 소형 장비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최신 기술이라고 노하우였는데요. 오늘은 이미 구식이랍니다. 드론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저희의 노력도 계속 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동호 대표님 발표인데요. 토론인데 잠깐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소속을 이해하거든 이동호 하면 조금 뭐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시켜드리고 제가 마이크 잡았고요. 우리 성 대표님은 가스기지공사에서 한 3,000년 이상을 보안 업무를 하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이 드론 시스템 그때 아무도 안 하는 구축해가지고 마이크 안 들립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엔티드론 시스템 구축했어요. 구축해가지고 운영했고 지금은 국가 이제 대표를 올렸는데 엔티드론 분야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너무 기술력이 좋으니까요. 그 좋은 직장 한 2년 빨리 나와가지고 엔티드론에 나와서 기하겠다는 거고 지금 일본은 국가 엔티드론 분야 엔티드론 제작 기술 운영 그 다음에 컨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폭넓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금까지도 저 요번에 국가 대표를 올려 내야보다 좀 늦게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력자고 나중에 또 뭔지 공부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2021년도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고 2023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2년 주기로 제가 한가운 보안협회에서 하는 이 세미나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경호 단장님이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예, 저는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기지에서 29년 재직하다가 작년 6월 30일 날 명예퇴직을 하고 일루모라는 회사를 의성군에 채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단장님 얘기하셨지만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하고 교육훈련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21년, 그러니까 제가 안티드론이라는 사업이 아니라 관심을 가진 거는 2016년도에 북한 무인기가 처음 남하했을 때부터 국가중요시설에는 안티드론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가 국가보안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티드론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제 20년도에 가스공사에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도입한 기관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공항이 20년 말에 인천공항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동서발전, 전력연구원이 탐지 장비 위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처음에는 도입을 반대를 했는데 제가 한 1년 경영진을 설득을 해서 21년도에 12월에 통합장비죠. 탐지 식별 무력화를 할 수 있는 통합장비를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에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DJI 매빅에 소형 폭탄을 달고 전쟁을 하는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 옆에 계신 정성수 중령님께서 그때 방공 여단에 근무하셨습니다. 서울 쪽에. 그래서 그걸 또 보시러 이렇게 오셨었고, 그 당시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 그 정도 매빅이나 DJI의 일반 생명구로들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비를 설치했더니 정보부처, 그다음에 국가중요시설, 그래서 한 7, 8개월을 진짜 오시는 분들 설명해 드리느라고 한 6, 7개월을 보냈는데요. 또 이슈는 또 금방 식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탐지 장비 중에 레이더라는 장비를 한번 설치를 해보자. 그래서 2차 사업으로 레이더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위에 계신 분이 또 22년 12월 23일날 제가 레이더 준공을 했는데 22년 12월 26일날 저 위에 계신 분이 또 복합 무인기를 그냥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더로 복합 무인기가 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확인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또 이슈가 돼서 어쨌든 7개월을 또 제가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그 북한 무인기에 관련된 것도 이슈가 이제 식어가면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가 동력 테러로 이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럼 국가중요시설에 동력 테러로 침투했을 때 가지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탐지와 식별이 가능하냐. 그래서 또 그거를 23년도에는 했어요. 그래서 또 화두가 됐었는데 또 이슈가 이렇게 식고 또 장자마들이 또 윗동네 형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물풍선이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가지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탐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대에 있는 RF코라는 회사의 레이더를 주요 지역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오물풍선 탐지하는 것도 이렇게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1년도, 그러니까 20년부터 21년도에 국내 안티드론 관련된 장비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나 전쟁에 사용되는 드론의 변화는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기술보다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인천 LNG기지에 설치된 장비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장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비의 성능은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100이라는 공백에 있는 거와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위협에서 60은 맞고 40의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럼 100을 포기할 거냐, 40을 포기할 거냐. 그래서 저는 도입기관들에 가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장비가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은 예산 30억 들였는데 왜 장비가 안 되냐. 100% 막는 장비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군 방공에서도 오셨지만 제가 작년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방공학교장님께 질의를 드린 게 군에서는 100% 다 막을 수 있으시냐. 군에서는 100% 못 막는 거를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시설에서 어떻게 100%를 막을 수 있냐. 군이 못 막는 걸 국가중요시설 민간입니다. 민간. 그래서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민간을 지키고 있는 방어 인력은 청원경찰하고 특수경비원인데 울타리 밖에 나가면 똑같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드론이 떴을 때 조종자를 검거하면 그 민간인,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특수경비원이 나가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나 법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관들이 출동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영종동과 운소동 사이 경계에서 드론이 떴는데
조종자는 영종동에 있었고 드론은 우서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신고를 했더니 조종자 위치에 있는데 지구대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야, 비행기는 우서동에 있는데 우서동 지구대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서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뭐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핑퐁을 치다가 조종자를 놓친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 4년을 운영을 하다 왔지만 주변에 있는 유관기관, 경찰이나 군과 그다음 해당 시설에서의 어떤 운영에 대한 매뉴얼도 뭐 정보부처 차원에서 배터리센터나 아니면 군에서 어떤 그런 매뉴얼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의성에서 교육훈련이나 어떤 컨설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현재 언론에도 5월 8일 날 언론 기사에 좀 크게 나서 과기부가 좀 곤욕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 개발을 해야 시설에 도입을 하는데 기술 개발할 장소가 없다. 지금 현재 국내에는 안티드론 장비를 시험평가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건 무력화 장비입니다. 야외에서 무력화 장비 테스트할 수 있는 데는 의성의 안티드론 훈련장 외에는 없습니다. 경남 고성에는 실내 훈련장이 있고요. 그다음 청주에도 하나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낭비가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오경훈 단장님께 이제 항공모함협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소대석 그 학회장님 가셨는데 항공모함협회나 협회에서 이런 규제나 어떤 개정, 그 다음에 훈련 관련된 안티드론 관련 훈련 관련된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세미나가 많이 있어서 학회와 협회가 어떤 안티드론 산업에 발전하고 그다음에 도입기관도 그런 학회나 협회에서 그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줄 거를 바탕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요. 저는 공항도 제가 그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할 때 자문위원으로 좀 갔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공항공사의 김현철 회장님이 이 분야에는 또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아까 발표 내용이 너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3가지 정도의 드론 식별, 그다음에 법 개정, 그다음에 어떤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빨리 변화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회와 협회가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듣다 보니까 제 답이 나와요. 다음으로는 자 우리 이제 한 가지.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산업기술실험원 미래한국기술센터의 방정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안티드론 성능평가 관련된 표준 지금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성에서 업체들의 안티드론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를 저희 시험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험 인증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지금 안티드론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티드론 기술들은 1500까지는 드론이 운용을 하고 1500m입니다. 1500m 이상은 그 전투기가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작년에 올 초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은 약 3000m까지 고고도 드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나 저희 입장에서 북한이 봤을 때 그 3000m까지 고고도 드론 무인기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대응 방법이 전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어쨌든 싼 비용으로 공격을 할 때 저희는 전투기로 대응을 하다 보면 이 비용적인 면과 인력 손실 면에서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 고도 지금 UAM도 하고 AAM도 하고 있지만 고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육군 차원이나 아니면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건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그 탁태우 연구원님께 여쭤보고 게 그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한다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무선으로 하는지 제가 유선으로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유선 제가 꽂아서 하는데 그 검찰청에서 인정하는 그 포렌식 프로그램은 딱 3가지입니다. 인케이스, FDK,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날에서 개발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3가지 외에는 검찰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법령을 혹시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들어가는지, 예, 그런 것들이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 군사 기밀에 관련된 것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영상 하나 찍어놔야지. 조종사가 움직이면서 드론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명령에 보면 드론 조종기에 GPS 좌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GPS 좌표를 읽고 조종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점 중에 하나는 피하 식별인데 지금 어떤 지역을 방어를 할 때 그 지역 방어를 큰 사람 해가지고 잘 뜻을 납부해 줬습니다. 설명을 좀 하세요. 네, 이거 지금 있는 게 저희 제품 설치되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경계가 지금 그 시설물 경계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오 펜스라 그래서 드론이 침입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한테 알람하고 이제 경고해서 이제 드론 침입하게 있다고 발표하고, 지금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조종자가 여기 드론 띄어서 지금 드론 날리는 게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이거하고 국경 정찰용 이 전문이에요. 하고 지금 한국에 국경 걸리고 있거든. 근데 너무 넓어. 인원도 부족하고 이거 팔아먹어야 돼. 이게 이제 재난재해랑 그 경계근무에 들어가는 유무소 복합드론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뜰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회장님 돈을 다 나와서 여러 사람분들 도장 치고 아니 광고대에서 공사로 근무해요. 그래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무선으로 이제 비행하는 게 장점이죠. 지상에 있는 AC 전력을 100에서 150m까지 그대로 옮겨서 이 파워팩을 통해서 이제 드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비행이 장점인 거고. 시간이 아까 몇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24시간입니다. 유선에 있을 때. 네, 유선에 있을 때. 그리고 무선으로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무선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했을 때는 약 25분. 그래서 스토리상으로 말씀드리면 24시간 공중에 떠서 주변에 관측을 하다가 여기는 오는 사람이 없네요. 또 어떤 장비예요? 네, 여기는 다 부시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티드론 재밍 장비입니다. 재밍? 재밍 장비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적어도 무인기 관련해서 통합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여기들은 이제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 카메라로 탐지 식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UAV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잼으로 2km에서 7km까지 재밍을 할 수 있는 통합 연동 장치입니다. 저 안에 통합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 그 장비가 이제 요거라는 얘기죠. 예, 저거는 이제 별도의 레이더, 그다음에 EOL 카메라, 잼 통합 장치가 있고요. 저건 지금 통합 장치입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소총 최고 차총 장비라고 해서. 실제 군이나 경찰에서 소총에다가 부착을 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고 실제 손으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테나부만 소형 경량화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요. 1.2kg까지 재밍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건 좀 크고 약간 큰데 국내 국외 다 방문하고 7개 전체 주파수가 들어가 있는 일체형 안티드론 권이고요. 실제 이거는 조달청에 우수 제품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5kg 이내의 무게이고요. 배터리 포함해서 약 2kg까지 그 드론에 대해서 재밍이 가능한 일체형 잼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또 가서 찍어야 돼서. 영색이 시연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지 좀 선별을 해서 그중에 예를 들면 제모가 3개 됩니다. 이것도 제모죠? 네네, 이동용 제모고요. 이게 고정용 제모. 왜냐면 고정용이고 이동용이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를 뺄지는 하는 거고. 여기는 장비 설명 누가 하나요? 장비 설명 좀 해줘요. 이거 영상 좀 찍게. 그러니까 저희 장비는 EOIR 회사고요. 저희 탐지 장비. EOIR? 네. 회사 이름은 EOIR이고요. 그 레이더나 RF 스캐너에서 탐지하는 드론들을 탐지 시스템을 거쳐서 그 탐지된 정보를 토대로 카메라가 지향을 한 다음에 카메라에서는 드론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조류인지 드론인지 무인기인지 더 식별을 하고요. 이게 설치가 어디 지금 돼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는 이제 중부 발전소 보령하고 서부 태안하고 남부 신일천 그리고 공항에는 아니고. 네, 공항에는 못 들어갔고요. 네, 그 외에 발전소 위주로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는 지금 2호 카메라는 이제 1030mm로 해갖고 펜터포 기준에 3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R은 690mm로 펜터포 기준으로 2km 이상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향을 한 다음에 드론을 영상 추적해갖고 쭉 따라가면서 드론이 어느 저 방향으로 가는지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는 10대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 장비 설명 좀 해주세요. 누가 설명해 주시나요? 영상 좀 찍게.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안티드론 레이더고요. 레이더 탐지하고 국내에서 지금 점유율은 거의 뭐 이제 99% 이상 저희가 이제 국내는 다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간에 뭐 수입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회사에서 10년에 걸쳐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지금 전국에 지금 군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각급 이상의 중요 시설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드론 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